예. 국민의힘 열차에 윤석열도 탄다. 저희 앞서 보셨다시피 서울, 부산시장 후보들은 막판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오늘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총장을 이렇게 언급했는데요. 부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금태섭, 안철수, 홍준표, 나경원 다 왔습니다. 이게 뭐는 겁니까? 대한민국 국회를 위해서 전 중도 보수가 하나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까? 오늘 검찰 개혁하라 그랬더니 검찰 개혁은 안 하고 윤석열만 쫓아내 이 정권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까지도 공중시켜서 우리가 하나가 되겠습니다. 오늘. 열차, 동승 뭐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요. 근데 구자용 차장. 네. 박형준 후보도 문 전 총장에 대해 언급을 했지만 막판까지도 어쨌든 국민의힘은 윤석열 마케팅을 놓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어떻게 보면 한 표가 아쉬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유리하다, 득표에 도움이 된다라고 싶으면은 그 끈을 이제 놓지 않는 건데요.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지금 그 차기 주자 가운데 가장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유명세와 인기도를 가지고 있는 이 인물이다 보니까 박형준 후보가 앞으로 자신이 부산시장이 되고 이 국민의힘이 그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 앞으로 내년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과 함께 할 것이다. 근데 이런 이미지를 그 유권자들에게 설명함으로써 내가 이기는 것이 윤 전 총장에게도 도움이 된다.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러면 실제적으로 물밑에서 뭐가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군요. 그렇죠. 지금 윤 전 총장에게 그 얘기를 물어보기도 좀 어렵지만 만약에 그런 질문을 윤 전 총장이 받았다 하더라도 가타부타 답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? 그런 점을 그 박형준 후보가 잘 활용을 했다. 뭐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. 예. 박형준 후보는 이런 말을 했고, 그리고 보궐선거가 끝나는 4월 8일, 그러니까 그 즉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공언한 대로 국민의힘을 떠납니다.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본격적으로 지금부터라는 시각도 있는데요.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. 내가 90%의 역할을 끝났다고 그랬어. 예, 일각에서는 비대위 연장론도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어서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? 그건 내가 결심할 사항이니까 딴 사람이 얘기해서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. 그러면은 가능성은 조금 열려 있다고 저희가 가능성이 아마 제로라고 생각하면 돼. 현장 기자가 꾸준하게 뭐 그러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유도 질문 비슷하게 했는데,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, 실제로 김종인 비대위원장, 뭐 윤 전 총장과도 뭐 연관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본인도 대선 때까지 한 번 더 비대위를 이끌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?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다만 자동적으로 비대위가 연장되는 형식은 아니겠죠. 4월 8일에 이제 발언을 마치고 승장으로서 승리한 장소로서 떠나겠다는 게 현재까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결심으로 알려지고 있는데, 성일정 의원이 말한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보수 야권 통합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는데 그 적임자가 김종인 위원장이다라고 의원들이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. 또는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당대표를 뽑았는데 안철수 대표가 버티고 있는 국민의당과도 합당을 해야 되고, 지금 야권의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과도 연합체를 구성해야 됩니다. 예. 또 금태섭 전 의원이나 뭐 진중권 전 교수처럼 제야에 있는 중도 성향이 강한 분들도 사실은 대선을 앞두고 함께할 대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이게 김종인 위원장 없이 새로운 이 제3의 당 대표 체제에서 가능하겠는가? 거기에 대한 물음표가 대두될 수 있는 것이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식으로든 보수 야권의 대선 주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화학적 결합을 해야 하는데, 그냥 들어갔을 때 예를 들면 새로운 당대표 체제에서 본인이 개인으로서 입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아마 일정한 형태의 플랫폼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플랫폼이란 건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혁신과 통합이라는 걸 만들었었고, 예. 지금 박형준 후보도 자유와 공화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과거 자유한국당 통합하는 데 일조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일종의 울타리 같은 걸 말하는 그렇죠. 뭐 시민단체나 포럼 같은 거에 되는 겁니다. 근데 그러한 플랫폼을 구성할 때 김종인 위원장이 함께 한다면 경제 전문가의 이미지가 또 더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중도 지향적인 이미지도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의 의중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변수는 윤석열 전 총장이 누구의 손을 잡느냐. 바로 새로운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하느냐, 아니면 제야에서 독자적인 길을 가느냐, 또는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하느냐 등 결국 윤심에 따라서
윤석열 전 총장의 선택에 따라서 예. 보수 야권의 지도부 구성도 상당 부분, 많은 부분 물결이 출렁이게 될 것 같습니다.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론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단연 윤 전 총장과의 동행일 겁니다. 그동안 윤 전 총장을 언급해왔던 김종인 비대위원장 목소리 저희가 모아봤습니다.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와요. 내가 보기에 별의 순간이 지금 좀 보일 거예요, 아마. 내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아요. 한번 보자 그러면 만나기는 만날 수 있을 거예요. 앞서는 여기 화면에 보면 대선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 번 더 비대위원장직을 청할 수도 라는 게 성 의원의 얘기였지만 위원장 의원님. 네.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떠나는 시점과 공교롭게도 윤 전 총장이 정계에 입문하는 시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여러 해석을 좀 낳는 것 같거든요. 원래 가수가요, 공연 마지막 곡 끝나고 난 다음에 앵콜 안 나오면 엄청나게 섭섭하잖아요. 그 노래 잘 못한 것 같고. 그래서 앵콜을 계속 몇 번 커튼콜을 불러줘야지만이 이 가수도 자기가 노래 잘한다 이런 인가 아니겠습니까? 저는 김종인 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. 제가 알기로 아마 4월 8일 날 제주행 비행기표를 사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제주도로 가서 이제 좀 쉬시는지 할 겁니다.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정치를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. 이제 그걸 보면 본인은 이 상황을 만약에 이제 내일 그 선거에서 만약 야당이 이길 경우에 질 경우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만 이길 경우에는 본인이 그동안 사실은 이 야당 국민의힘을 어쨌든 간에 살렸다. 야당을 중심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대선에 할 수 있게 만큼 체급을 만들었다. 거기에 활용점정이 뭐냐면 결국은 후보를 만드는 일입니다. 예. 그 후보라는 것은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사람을 후하게 평가한 거는 윤석열 총장 말고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별의 순간 등등 한 게 이게 굉장히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높이는 이야기거든요. 반대로 파리떼를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? 아마 그런 걸로 보면 저는 아마 이번 총선이 만약에 야당의 승리로 끝나고 김종인 위원장의 제주도에 가 계시면 계속대로 이제 커튼콜을 할 겁니다. 돌아와 주세요.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아마 4월이나 5월 초쯤 윤석열 총장과의 만남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서 이번 여름에 윤석열 총장의 본격적인 어떤 대선 행보가 시작되지 않겠는가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. 이 국민의힘으로서는 보궐선거 한판에 대권과 당권이 다 결부된 셈이기 때문에요. 오늘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.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한다면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힘 플랫폼 위에서 정치를 할 거라고 봅니다.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바깥에서 그냥 중간에 어디에서 서 있다가는 잘못하다가는 그냥 휩쓸려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권영세 의원의 저 말이 정말 현실이 되려면 결국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크게 이겨야 이런 바람들이 하나하나 다 갖춰지게 되는 겁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거든요. 그러니까 대선 졌죠, 지방선거 졌죠, 총선까지 졌기 때문에 과연 저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과연 이 정권을 맡길 만한 정당이냐 이런 의구심이 생겼는데 그런데 이번 보궐선거에서 만약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두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그것도 큰 득표율 차이로 승리를 한다면 내년 대선에서 수권 정당의 어떤 기본 이 요건은 좀 충족을 하는 셈입니다. 문제는 그 수권을 하기 위한 이 선봉장 역할을 할 만한 이 차기 주자가 있느냐 이것이 이제 의문인데 지금 현재 당내 인사로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. 그런데 장 외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과 국민의힘이 결합을 한다면 이 진영을 수권 정당으로서의 어떤 진영을 갖추고 있고 그 정당과 함께할 지도자가 결합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범야권을 이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권영세 의원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모순 아니겠습니까?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만든 탄생한 정권에 자기가 혈혈단신으로 입당한다? 이것은 생각하기 어렵고요. 어떻게 보면 범야권이 새롭게 재편하는 과정에 윤 전 총장과 이 국민의힘이 새로운 모습으로 결합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.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. 보궐선거가 끝나가면서 윤 전 총장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.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주제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